50대의 자산 투자 전략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더군요. 네, 30년간 정말 열심히 일해서 5억 원을 모은 그 김 씨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좀 여유롭게 살아보나 했는데 60대가 되자마자 당뇨의 고혈압, 관절염까지 와서 매년 500만 원 넘게 병원비로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요. 네네. 5억 원이라는 돈, 이게 분명히 엄청 큰 돈인데 건강을 잃는 순간 그냥 병원비로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머리를 한 대 쿵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0대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두 개의 자산, 바로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 김 씨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이게 막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같은 뻔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아, 건강을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자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관점의 전환. 네. 자료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한쪽 통장에만 돈을 쌓아두고 있었는지, 즉 반쪽짜리 자산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반쪽짜리 자산 관리라.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제대로 한번 마주해보죠. 네. 자료에 나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상의 연평균 의료비가 약 487만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평균의 함정이죠. 아무런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까지 다 포함된 숫자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만성질환이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비용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연평균 720만 원을 씁니다. 아까 그 김 씨의 연간 지출 500만 원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면 연평균 1,2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와, 1,200만 원이요? 네. 중증 관절염 환자도 연평균 한 850만 원 정도로 쓰고요. 허...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아찔해집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딱 20년만 놓고 계산해도요. 네?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적게는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순수하게 의료비로만 지출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2억 원이라니. 아까 그 김 씨가 30년 모은 돈이 5억이었는데 그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생 모은 금융자산을 그대로 병원에 갖다 바치는 셈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게 아주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반 자료를 보니까 50대의 73.2%. 네. 10명 중 7명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자료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자산 5억을 모으는 동안 당신의 건강자산에는 과연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하고요.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단순한 웰빙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강자산이라는 개념,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고 노동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신체적, 정신적 자본. 신체적, 정신적 자본?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걸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4가지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분석했다는 겁니다. 오, 마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말이죠. 포트폴리오라니 재미있네요.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뭔가요? 첫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 네. 이게 단순히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까 봤던 그 천문학적인 의료비의 주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방어선? 네. 투자 방법은 간단하죠. 주 150분 유산소 운동.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근력과 골밀도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게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게 낙상이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순간 독립적인 생활이 끝나고 장기 요양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다 근력과 골밀도 부족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주 2, 3회 근력 운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낙상 한 번이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요. 심폐지구력, 근력,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것 같은데 대사 건강이 맞죠? 맞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를 차단하는 기초공사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기초공사랑? 네, 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도 결국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건강이 무너지니까요. 이건 식단과 체중 관리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넷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정신건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의 질 같은 것들이요. 아, 이게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신체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상이나 취미활동,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아주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죠. 심폐지구력, 근력, 대사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이 네 가지군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마침 자료에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과가 아주 흥미롭죠. 50대에 이 네 가지 건강 자산을 잘 관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70대 의료비가 무려 68%나 낮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68% 감소라니 엄청난 수치죠. 어떤 금융상품이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건강자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처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최고의 투자처.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최고의 투자처에 우리는 돈과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금융자산과 건강자산, 이 두 개의 총장에 소득을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일반적인 50대의 지출 구조를 보면 보통 월 소득의 20%에서 30%를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건강 관련 지출은 어떤지 아세요? 5%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요. 네,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거죠. 그 지적이 정말 뼈아프네요. 마치 최고의 슈퍼카를 사놓고 엔진 오일은 한 번도 안 갈아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결국 그 멋진 차는 언젠가 길에서 멈춰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먼저 기존처럼 노후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의 월 소득의 25%를 투자합니다. 25%?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건강자산의 월 소득의 15%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15%요? 생각보다 비중이 꽤 크네요.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라면 45만 원, 400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를 건강에 쓰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15%를 월 약 40만 원으로 가정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출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아, 예시가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운동시설 회원권에 월 10만 원, 1년에 한 번 받는 종합검진 비용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8만 원 정도 되고요. 네네.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월 12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관리에 월 10만 원을 쓰는 식이죠. 월 40만 원. 여전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 돈 아껴서 노후 자금에 보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투자 수익률, ROI 계산이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계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월 40만 원씩 10년, 즉 50대 내내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총 투자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꽤 큰 돈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될 예상 수익은 원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료는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먼저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60대에서 70대에 아낄 수 있는 의료비 절감액이 약 1억 원. 1억 원이요? 네. 그리고 건강한 신체 덕분에 노동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해서 얻는 추가 소득이 약 5천만 원. 합치면 총 수익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잠시만요. 4,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가치가 1억 5천만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무려 312%에 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주식이나 펀드가 이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어요? 없죠. 게다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일 뿐입니다. 아,
활기찬 노년, 가족과 행복한 시간, 이런 무형의 가치까지 더하면 수익률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건강 투자는 복리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더군요. 마치 20대에 시작한 연금 저축이 50대에 시작한 것보다 훨씬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50대에 만들어둔 건강 습관이라는 원금은 60대, 70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더 큰 건강이라는 이자를 불려줍니다. 아,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60대의 건강을 잃고 나서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부상 위험은 커지며 70대에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이 건강 자산에는 더 절실하게 적용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312%의 수익률에 복리 효과까지. 이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확실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한 5단계 실행 전략이 마치 금융투자 계획서처럼 아주 체계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가 아니라서 좋죠. 1단계는 현재 건강자산 평가입니다. 자산 평가. 네. 투자를 하려면 내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종합 건강검진, 체성분 검사, 그리고 간단한 기초 체력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내 자산 현황을 파악했다면 2단계는 투자 목표 설정이군요. 이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건강해지자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3개월 후 체지방률 5% 감소나 1년 후 혈압 120, 80 정상 범위 유지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세우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3단계와 4단계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3단계가 자동 투자 시스템 구축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지력에만 기대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마치 월급날에 적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 투자도 자동화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회원권을 1년치 한 번에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네. 매년 내 생일 주간에는 무조건 종합검진을 받도록 예약을 미리 걸어두고 영양제는 정기 배송을 신청하는 거죠. 오. 스마트폰 캘린더에 매주 화, 목, 저녁 7시 운동을 다른 약속들처럼 고정 약속으로 박아두는 것도 아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내일부터 운동해야지는 100% 실패하지만 매주 화, 목, 저녁 7시 헬스장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와, 그 문장은 정말 기억해둬야겠네요. 의지력의 영역을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기는 거군요. 좋습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4단계, 분산 투자는 뭔가요? 건강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한가요? 당연합니다. 한 가지 운동, 예를 들어 달리기만 계속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 위험이 커지죠.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건강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전체 건강 투자 시간의 40%는 걷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에 30%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같은 근력 운동에 배분합니다. 유산소 40%, 근력 30%. 그럼 나머지 30%는요? 강조했던 정신건강, 즉 명상이나 즐거운 취미 활동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분산해야 부상 위험 없이 신체와 정신의 모든 자산을 골고루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포트폴리오네요. 이제 마지막 5단계는 점검이군요. 정기 리밸러이싱. 네, 투자의 마지막은 항상 점검과 조정이죠. 금융 포트폴리오를 분기별로 점검하듯이 3개월마다 체중, 체지방률, 운동 이행률, 수면의 질 같은 지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전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바꾸거나 식단을 조정하거나 혹은 목표 자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식으로요. 목표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한다. 이건 뭐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원칙을 건강 관리에 그대로 적용한 정말 완벽한 사용 설명서 같네요. 그렇죠. 이대로만 따라하면 최소한 길을 잃을 염려는 없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50대에게는 두 개의 통장이 필요하다. 네. 하나는 미래의 돈을 위해 월소득의 25%를 투자하는 금융자산 통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제대로 쓸 몸을 위해 월소득의 15%를 투자하는 건강자산 통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통장만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60대가 되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고스란히 병원비라는 밑빠진 독에 붓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50대의 건강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면 3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과 함께 1억 원이 훌쩍 넘는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시작할 세 가지 행동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종합검진을 예약할 것. 네. 둘째, 매주 화, 목, 저녁 7시처럼 구체적인 운동 루틴을 정할 것. 그리고 셋째, 그 투자를 자동화할 시스템을 만들 것.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신체적 건강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강 포트폴리오의 10%를 정신 건강에 할당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당신의 건강 자산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당신의 정신 건강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 건강한 정신이 다시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아주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